우선 저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창립할 때 초대 대표를 맡으셨던 강동원 의원님, 그리고 2대 대표를 맡으셨던 천호선 대표님 두 분께 특별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창립서부터 아마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해오신 우리 박무 위원장님, 정말 아주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모두 다 이렇게 모여주신 참여넷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참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뭐 나선다고 하는 것이 어줍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이젠 정말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더 활발하고 당차게 일을 해나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 제가 저에게 부탁을 할 때 정말 이게 가당찮은 일인데 이게 정말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몇몇 분들이 참여넷에 한번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청을 받고, 글쎄 참여넷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내가 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생각, 또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식,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가령 우리 참여넷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저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 여기 모였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한 200~300명 남짓한 정말 정말 아주 작은 이 조직이 모여서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무엇을 해낼 수가 있을까 하고 여러 번 제가 이제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께 물었었습니다. 뭘 하면 좋겠냐?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정말 정당 정치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시대의 어떤 시민 정치라고 할까, 온 국민이 한번 참여하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주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제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것이 한편으로는 정당일 수도 있지만 정당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나는 여기 정의당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소망이고 천호선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게 정말 뭘까? 아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의 문안으로 해서 가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보루로서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부터도 10명이건 20명이건 200명이건 2000명이건 이런 조직으로부터라도 그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보루로서의 어떤 역사의식, 그런 어떤 사명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설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름 없는 많은 조직들, 그 조직들과 함께 뭔가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 번은 통영에 갔다 왔습니다. 통영에 아주 작은 시민단체가 저에게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그 먼 길을 일정상 할 수 없이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통영까지 가서 강연을 마치고 그 밤중에 다시 돌아서서 집에 오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통영에 가서 한 30명 모인 그 사람들의 정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열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정치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에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한번 같이 한다고 하면 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꼭 우리가 정당을 배제한다거나 절대 그럴 필요는 없다. 정당도 좋고 정당 아닌 사람도 좋고 시민사회단체 큰 단체도 좋고 작은 단체도 좋고 심지어 요즘 만들어지는 수없는 협동조합도 좋고 모든 작고 큰 조직들이 함께 모일 수만 있다면 연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큰 힘이 돼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말 꿈 같은 꿈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한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향성이 우리가 같이 합의가 된다면 참여넷이 뭔가 이 시대에 역할을 할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요청을 제가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나도 함께 미력이지만 남은 인생에 얼마 동안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임기가 1년이더라고요. 앞으로 1년간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꿈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감히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이룰 생각보다는 좀 더 길게 이 네트워크가 우리 참여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 하나의 아키타입 또는 뭐 패러다임이라고도 좋을 것이고 이런 유형의 것이 전국의 수많은 그런 유형들의 모임들이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해나간다고 하면 아마도 뭔가 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곳곳에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단양에서 오신 우리 김 위원장 생각해보면 오늘 여수에 우리 강 위원장도 오지 않았지만 그런 지역에 가보면요. 제가 지역을 몇 군데 돌아보니까 조그만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꿈만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렇지 이것이 하나의 세력화 가지고 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에 와서 저는 우리 현재의 상황에 너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원이 지금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치원처럼 국가정치를 온통 휘잡고 가고 있는 이 국가 권력의 횡포. 정당 정치의 한계, 무력함. 이건 민주당만이 아니고 실제 여기 있는 우리 천호선 대표의 경우 있는 정의당 경우도 정말 이런 정당 전체의 한계라는 걸 심지어 국회의 한계를 너무 뚜렷하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여기서 집권당이라고 하면 새누리당 같은 것도 얼마나 한계가 분명합니까? 이게 무슨 집권당입니까? 집권당이 아닌 집권당이죠. 집권당에서 내몰린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오직 권력 세력만 있는. 그래서 검찰총장까지도 그냥 탄칼에 날릴 수 있고, 그것도 조선일보의 일면 톱에 한번 나오고 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국가 권력의 이 붕괴 상태라고 하는 것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나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아갈 수 있다고 하면
민주주의를 새로 세울 수 있는 길도 우리 앞에 열리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여넷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이 정말로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데 우리 참여 네트워크가 앞서가도 좋고 뒤따라가도 좋고 혹은 옆에 함께 가도 좋고 하는 이런 동반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한번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가을 아름답게 우리가 보내면서 지내는데요. 저는 우리 모임이 늘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국민참여당 참여할 때 용인 모임에 가서 정말 그 즐겁게 모이는 모습을 보고 저들 스스로도 감동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 시작 자체가 너무 즐겁게 시작이 돼서 오늘 모임도 즐겁게 끝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